제가 여태껏 리뷰를 하면서 레고 단일 제품의 미니피규어들의 등급을 이렇게 높게 준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단점도 살짝 있긴 하지만 빌드도 나름 구성진 느낌, 빨간맛, 레전드 레고 세트의 매력을 지금 보여드리죠. 안녕하세요, 스타워즈 매니아 하키입니다. 8월에 레고 스타워즈 제품 중 벌써 5번째이자 마지막 리뷰입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추려서 준비했기 때문에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보시죠. 2008년 첫 출시 이후 무려 17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미니피규어 측면에서는 레전드급이라는 언급이 있었을 정도로 상당히 멋진 제품의 구성인데요. 이름하여 레고 7543이 V19 토렌트 스타파이터입니다. 부품수는 567피스에 가격이 94,900원, 10만원에 700피스대였던 장고 펜셀 슬레이브 1과도 너무 비교가 됩니다. 피스수 대비 가격은 좀 별로다 라고 간단히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박스에 데미지를 줘야 하는 언박싱 시스템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번 제품은 비닐이 아닌 5개의 종이 봉투로 구성된 점이 좀 신기했습니다. 비닐이었다가 종이 봉투였다가 이거 왜 이렇게 포장하는지 아시는 분? 어쨌든 이번에도 스티커의 구성은 간단하지만 공화국 마크는 좀 프린팅으로 구성해줬으면 합니다. 스티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훼손되거나 접착력이 약해져서 일어나 버리기 때문이죠. 인스트럭션에 있는 구김은 무엇? 아니 이런 투명 스크린 제품은 제발 좀 따로 패키징 해주세요. 기스 다 나버렸네. UCS만 따로 포장해주지 마시고 작은 제품들도 정성스러운 패키징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번 제품의 핵심인 각각의 미니피규어들의 등급을 나눠보면서 리뷰를 이어가도록 하죠. 먼저 오비완 케노비입니다. 등급은 S 플러스입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건 제다이 기사단의 마크가 정말 큼지막하게 팔프린팅된 점입니다. 제다이 로브 위에 착용한 갑주의 디테일 역시 토르소 앞뒤와 다리 프린팅을 통해 멋스럽게 구현하였습니다. 사실 이번 클로노즈의 오비완이 출시되면 장착하려고 준비했던 커스텀 갑주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을 만큼 높은 프린팅의 퀄리티이기 때문에 더욱 이 미니피규어의 가치와 등급을 높게 평가한 점입니다만 더블 S의 등급을 부여하지 않은 건 다리 양옆을 듀얼 몰드로 깔끔하게 처리해주지 않아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좀 아쉬울 수 있다는 점. 커스텀 미니피규어와 비교를 해보아도 앞서 언급했던 내용들처럼 다리의 프린팅과 헤어의 조형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역체감이 될 만큼 커스텀 미니피규어에 비해 밀리지 않는 느낌을 줍니다. 이번 클로노즈의 오비완 장군처럼 이제 클로노즈의 아나킨만 출시해준다면 아소카와 렉스, 코디와 함께 멋진 디오라마 연출이 가능할 것 같군요. 다음으로는 클론 파일럿입니다. 클론 트루퍼로는 처음 부여해보는 등급이군요. 무려 S입니다. 이번 클론 파일럿은 조형 자체도 고중에 상당히 부합되도록 정교하게 세팅되어 더 이상 상어 지느러미 같은 조형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또한 조형 자체로는 퀄리티가 너무나도 고중에 부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헬멧의 디테일만으로도 높은 등급을 측정할 수 있을 만큼의 가치를 지닌 미니피규어라는 점. 다만 단점이라면 박스에서 보이는 헬멧 바이저의 길이감이 실제로 제품과 비교해보면 조금 짧은 느낌이라는 걸 지울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박스의 디자인과 제품의 디자인의 차이가 나는 것인지 이건 좀 지나치다 싶을 만큼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 다소 아쉽습니다. 동일한 신형의 클론 헤드가 포함되고 토르소 디자인 또한 생명 유지 장치의 노멀한 느낌, 노멀한 팔 프린팅만 추가되었다면 더없이 좋았을 미니피규어라 더욱 아쉬움이 남는군요. 다음으로는 아사즈 벤트리스입니다. 등급은 역시 S입니다. 클로노즈 시즌1에 등장하는 벤트리스의 벨트와 치마를 해제한 가벼운 암살자의 컨셉을 이번 제품을 통해 멋스럽고 개성있게 표현하였습니다. 헤드의 프린팅이 전작과 비교를 해보자면 데칼이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비슷하지만 신형이라 그런지 좀 더 디테일한 디자인으로 특히 뒷면의 데칼이 화려해서 너무 멋스럽습니다. 파란색으로 표현한
눈동자의 프린팅은 고중에는 맞지 않는 느낌입니다. 단지 프린팅 코스트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느껴지는데, 사실은 흰색 베이스의 파란 눈동자 중간에 검정색으로 마감하는 게 고중에는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사실 파란색 베이스의 눈동자 느낌도 나름 공포스럽기도 하고 암살자라는 강한 느낌을 풍기는 벤트리스와 컨셉적인 느낌으로는 비슷해서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클로노즈의 큰 눈 버전보다 오히려 현대적인 느낌인 이번 헤드의 표현이 저는 더욱 만족스럽더군요. 토르소나 다리의 프린팅 중 붕대를 여러 곳 겹쳐서 밴딩한 부분과 무광 프린팅으로 표현한 부분의 디테일적인 느낌은 너무 좋아 보이지만, 역시 밴딩을 듀얼 몰드로 표현하지 못한 다리의 측면 부분이나 팔 프린팅에서도 제외된 밴딩의 디테일이 너무 아쉽긴 합니다. 여성스러운 바디라인을 매력있게 강조한 토르소 쪽 옆 라인은 마음에 드는 부분, 힐트는 역시 전작에 살짝 곡률이 있는 부분으로 이번에도 표현해 주어서 만족스럽습니다. 스타워즈의 공통적인 힐트가 제공되었다면 정말 실망했을 겁니다. 빨간 라이트세이버의 서사 또한 굉장히 매력있는 빌런인 이번 아사즈 벤트리스 역시 컬렉터들에겐 정말 놓칠 수 없는 미니피규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보고 싶군요. 정말 레전드죠. 개인적인 평점이지만 그만큼 이번 제품의 미니피규어 구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걸 강조해도 지나침 없는 구성이라는 점을 꼭 어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95,000원에 500피스대 빌드는 그만큼의 가치를 해줄 것인가? 바로 만나보시죠. 사실 결론적으로 이 기체 빌드는 몇 가지를 제외한다면 잘 설계된 빌드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몇 가지에 대한 빌드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먼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미니피규어 스케일임을 생각해보았을 때 비율은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기체 몸통 대비 3개의 날개 비율이 그렇게 이상해 보이진 않는데요. 단 플레이 스케일임을 감안한 빌드답게 날개 부분이 좀 뚱뚱하고 두께감이 좀 있어 보여서 비율을 좀 희석시키는 면이 없지 않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랜딩 기어가 생략된 점입니다. 두 개의 엔진 바로 옆 각각 하나씩 해서 랜딩 기어가 대각선으로 나오는 구조인데, 이 랜딩 기어가 생략됨으로써 안 그래도 착륙 포지션이 이상한 이번 기체의 느낌을 더욱 난감하게 만든다는 점, 이 점 때문에 착륙한 포지션보다는 전투 형태의 포지션으로 전시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또 여기서 발생합니다. 전투 포지션 전용의 스탠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전시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도 리뷰와 디테일 컷을 위한 작업 시 이 문제가 가장 고민이었는데요. 그래도 브릭 2개로 저는 스탠드를 대신해 봤습니다. 투명 2x1 브릭을 양쪽으로 하나씩 눕혀서 조립해주면 강하진 않지만 전시에는 큰 문제는 없고, 저도 작업을 따로 해보았지만 넘어지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나름 꿀팁이니 한번 활용해보세요. 세 번째로는 스티커로 표현한 흡기 쪽 엔진 프로펠러 표현입니다. 브릭으로 충분히 구현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걸 원가 절감이라고 하죠. 이런 디테일 하나에 명작이 탄생하는 건데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 단점으로는 전투 모드시 움직이는 중앙의 날개 플레이트 방향 때문인지 스터드 반대쪽의 마감이 너무 형편없어 보이는 점입니다. 이런 단점에도 저는 이 기체 빌드를 조금은 높게 평가하는 편인데요. 설계의 이유인 가지고 놀기 좋은 플레이 스케일에 충실한 내구성과 강한 결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저번 리뷰로 느꼈던 터보 탱크의 어이없는 결합력에 비하면 이 제품은 스타파이터라는 비행선이 가지고 있는 좁고 약한 결합력을 상당 부분 설계를 통해 해소한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쪽 날개를 좁고 피는 부분에도 빠른 동작이 가능했고, 날개를 결합하고 있는 볼 조인트의 지지력도 상당해서 믿음직스러운 만듦새를 느낄 수 있었고, 중앙 날개 역시 위아래로 나누어져 있는 이중 클립에 부드럽게 결착되는 방식이기에 플레이 시 전혀 이질감이 없는 빠른 구동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기체의 디테일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길쭉한 엔진룸의 형태는 고중에 제법 부합하는 형태이고, 특히 추진력을 표현하는 후미 부분을 조립했을 때 두 개의 작은 술통을 연결하여 추진부까지 이어지는 빌드가 상당히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날개는 한쪽에만 공화국 마크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고증에 부합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아래쪽 날개에도 공화국 마크가 들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살짝 아쉬움을 남기는군요. 날개의 만듦새나 다크레드의 포인트를 표현한 날개와 기체 몸통의 표현은 고증에도 부합하는 좋은 표현입니다. 스터드 슈터로 말이 많지만 플레이 스케일임을 감안했을 때 전혀 이질감 없는 조립 방식이었고 조립 마감 역시 상당히 훌륭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공격 포지션 중 양쪽 날개 각도를 잡아주는 테크닉 브릭의 포인트도 나름 신선했고 스터드가 보이지만 그렇게 이질적이지는 않는 적재적소에 배치된 타일 브릭의 마감 역시 괜찮았습니다. 이 빌드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기체의 몸통 디테일인 것 같은데요. 라운딩이 깔끔히 마감된 간판 위로 보이는 운전석을 감싸고 있는 이 경사 브릭이 너무나도 깔끔하고 멋스러운 라운딩을 표현했고 그 위로 보이는 여러 각도로 나누어 조립되어 있는 타일 브릭 역시 디테일이 훌륭했습니다. 가장 상부에 보이는 기체의 장식을 표현한 브릭 역시 잘 어울리는 느낌이지만 이런 경사 브릭도 타일 브릭으로 나왔으면 좀 더 깔끔하게 마감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들더군요. 콕핏 쉴드의 경우 고중에도 맞는 노란색 투명 브릭으로 표현했는데 이건 정말 생각보다 잘 어울리더군요. 기스만 제외된다면 말이죠. 콕핏 안쪽 모니터의 표현 역시 스티커이긴 하지만 높은 디테일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베나타의 아이들인 토렌트와 아크 170 스타파이터를 나란히 비교해 봅니다. 공화국의 상징인 다크레드의 색감과 함께 베나터와 나란히 전시를 해보고 내멍을 하고 있노라면 8월에 레고 리뷰로 얼룩진 피로감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역시 레고는 스타워즈가 맛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S등급의 모든 피규어와 함께 빌드 역시 상당 부분 만족했던 이번 레고 제품에 대해 정가로도 살만해? 라고 물어보신다면 할인이 좋기는 하지만 단종되면 어차피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될 제품이라고 딱 잘라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나름은 레전더리한 제품임을 이번 리뷰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제품에 대한 저의 점수는 99점입니다. 필수수 대비 정가에 대한 살짝의 아쉬움 정도. 8월 5개 레고 스타워즈 제품에 대한 리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중 마지막 제품이 저에게는 감명 깊은 큰 설레임을 주었는데요. 8월에 레고 신제품 중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구독자분들의 생각을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고요. 이번 리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 스타워즈 매니아 하키였습니다. 메타포스 비 위드 유.